자, 나는 솔로 감상회 30기 4화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영자 영식 데이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얘기 해볼게요. 지금 영자가 영식이 문을 열어주는 걸 거부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문 열어주는 그런 매너를 받는 게 싫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죽을 때까지 싫고 처음부터 너무 좋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아직은 이런 걸 받기가 불편한 거죠. 영식과의 관계가 그렇게 엄청 감정적으로 깊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 다른 남자분들께서 뭐 썸을 타거나 할 때 이런 매너를 보여줬는데 여자가 이제 거부하잖아요. 이 여자는 이런 거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주눅 들지 마시고요. 다음에 좀 더 친해지면 다시 시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받기도 합니다. 운전할 때 전방 주시는 뭐 너무나 기본적인 거죠. 이게 뭐랄까 실제로도 좀 많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썸 탈 때 혹은 이제 데이트 초반, 그러니까 연애 초반 이럴 때 웬만하면은 드라이브 같은 거 하지 말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웬만하면은 둘이 같이 어느 공간에서 따로 만나가지고 거기서 뭐 놀고 그냥 각자 집에 가는 것. 이렇게 데이트하라고 합니다. 왜냐?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이 불안해서인 것도 있지만 당사자인 나도 긴장이 돼가지고 하나에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운전할 때는 운전만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여성도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에너지가 분산이 되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냥 도심에서 지하철이나 버스같이 대중교통 타고 만나세요. 그냥 괜히 그 멋부린다고 제가 드라이브 시켜드리니까 하면서 교회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짤데기 없는 짓이에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주식 얘기니까 살짝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영자가 자기는 전세 사기 같은 거 당해도 그냥 뭐 이런 것도 운명이지 라고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들은 예시가 자긴 지금 주식으로 벌써 1년치 연봉을 날렸다. 하지만 팔지 않았다. 그럼 날린 게 아니죠.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투를 하고 있는 거야. 원래 주식이라는 게 내려갔다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단타로 먹고 치고 빠지는 거면 당연히 잃었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근데 장투 중인 거면은 어차피 자기는 그 뭐 재무제표도 보든가 아니면은 그간의 이제 주식 동향을 통해서 오를 거라는 걸 알고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저 얘기는 그냥 볼멘 소리 하는 거예요. 아우, 내 주식은 왜 항상 빨간색인지 몰라. 뭐 그냥 그냥 자기 약간 가난 배틀 하듯이 하는 거예요. 나 주식 좀 나 많이 잃었어.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영자는 아직 진짜 힘든 걸 안 당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 얘기 듣고 역시 강인한 여자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돼요. 자, 요 얘기는 해드릴게요. 매력적인 느낌을 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요런 이야기들은 상당히 상대방으로부터 호기심을 자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일상에 별로 필요 없는 부분이잖아요. 물고기에 혀가 있든 없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근데 연애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연애만큼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하등 쓸모없는 행위인데 그런 쓸모없는 행위의 과정을 통해 남녀가 이제 만나는, 결혼하는, 그리고 이제 출산과 육아 양육을 한다는 그런 결과를 위해서 이제 그런 연애라는, 연애 감정이라는 쓸데없는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쓸데없는 연애라는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비효율적인 이런 정보를 주고받는 거는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듣는 사람도 엄청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런 것들은 써먹으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어렸을 때 뭐 100대 불가사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주워들은 얘기들 하셔도 좋아요. 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깊은 유대감이 쌓일 수 있는 대화의 주제잖아요. 이런 것들은 데이트의 막바지에 배치하는 게 되게 효율적입니다.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물론 영식이 의도해서 저런 대화를 이제 데이트가 끝날 무렵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방법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나는 솔로 뭐 혹은 뭐 소개팅이라고 해서 결혼 정년기에 뭐 소개팅 혹은 결혼 정보회사에서 만난 만남 이런 거라고 해서 저걸 시작부터 꺼내 들면은 사람이 불편해요. 물론 명분상 이런 얘기를 물어보고 주고받아도 되겠지라는 납득은 하겠지만 마음은 아직 이런 것들을 편하게 느끼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항상 대화의 뒤쪽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지금 영식이 이렇게 깊은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대화 주제로 본인의 이제 가정사를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신 얘기. 이런 얘기가 당연히 조금 슬픈 얘기죠. 그리고 조금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빠질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진지한 얘기 나눌 때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눌 수는 없거든요. 이야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얘기도 분명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사기당한 얘기도 있겠고 혹은 뭐 친구에게 배신당한 얘기도 있겠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경험들을 통해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를 얘기할 때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냐 긍정적인 결과로 이루어졌느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영식은 괜찮아요. 이게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즉 지금 나는 이걸 통해 이 경험을 통해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 휩싸여 있다라는 걸로 마무리된 게 아니라 지금은 툭툭 털고 그로 인해 오히려 더 이런 것들이 더 좋다라고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바람직한 대화의 마무리 방식이에요. 안녕. 자, 영철 다대일 데이트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미방분이 뭐가 있었는지는 제가 뭐 확인이 안 되니까 편집된 영상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의 보지 않아서 정숙구와 옥순이 영철의 어떤 매력을 발견하고 선택을 한 건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궁예줄로는 매력을 발견하고 선택한 것 같진 않고요. 매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선택한 것 같거든요. 과연 요 데이트를 통해 영철의 매력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매력인지 요 얘기는 해드릴게요. 자, 지금 저렇게 벌벌벌 떠는 모습이 왜 옥순에게 귀엽게 느껴졌는지를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은, 만약에 가만히 있는데 여자들이 하세요 해서 했다면은 이게 그렇게 귀엽고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영철이 먼저 손을 뻗었잖아요. 그 다음에 덜덜덜 떤 거는 얘기가 달라요. 이게 뭔 차이냐? 적극적이란 얘기예요. 즉 자신의 감정 표현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긴장한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것과 적극적인 건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영철은 자기가 이 여자 두 명을 리드해야 되고 이끌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이런 경험이 적기 때문에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최대한 뭔가를 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는 모습이 이제 좋아 보이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데 벌벌 떠는 거, 그걸 귀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애쓰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귀여워 보이는 거지. 지금까지는 되게 좋아요. 자, 같은 거죠. 예,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이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서툰 것들은 그렇게까지 사람들에게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물론 여자에 따라서 능숙하지 못한 남자를 매력적이지 않게 보는 여자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툰 모습에 질색하는 여자도 있지만, 이렇게 뭐라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되게 좋게 평가하는 그런 괜찮은 여자들도 있기 때문에 영철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은 나쁘게 보진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옥순처럼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저렇게 순자처럼 같이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해주는 게 되게 좋아요. 적극적인 리액션이라는 게 꼭 많이 웃어주고 대답 많이 해주는 것만이 적극적인 리액션은 아니에요. 남자가 어쨌든 리드를 한다는 건 대화의 리드뿐만이 아니라 행동적인 리드도 있거든요. 그런 행동에 적합한 리액션, 주고받는 행동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 앞접시를 놔준다면은 물컵을 준비한다든가, 수저를 놔준다면은 젓가락을 놔준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순자가 그런 것들 되게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잘하고 있죠. 분명 영철에게는 옥순보단 순자가 현재로서는 훨씬 더 눈에 많이 띌 겁니다. 자, 얘기해 드릴게요. 영철님의 매력 포인트는 부끄럼 타는 거 아닙니다. 아니, 정숙이 그렇다는데요? 아니요, 본인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끄럼 타는 게 매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끄럼 타는 거는 그냥 매력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 중에 하나지 매력 자체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 매력은 무엇이냐? 본인이 하려고 하는 적극성, 그리고 본인이 분명한 기준,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을 살뜰히 챙기는 배려, 그리고 상대방을 재밌게 만들어주는 유머, 이런 것들이 매력이에요. 부끄럼 자체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수많은 정서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사람은 그런 걸 부끄러워하면서 사람을 웃기는구나, 부끄러워하면서 적극적으로 구는구나, 부끄러워하면서 리드하는구나, 이런 차이인 거예요. 그거를 당당하게, 혹은 뭐 재수없게, 혹은 조금 츤데레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정서가 있는 거지 이거 자체가 매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철이 부끄럼 타는 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이 정서가 이 사람을 평가하는 가장 큰 느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매력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른 예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남자가 되게 못되게 구는데 매력적이야. 이 남자의 매력은 뭐야? 싸가지 없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과연 싸가지 없는 게 매력일까요?
아닙니다. 싸가지 없고 무뚝뚝하지만 그 와중에 챙겨줄 거 다 챙겨주고 또 재밌게도 해주고 또 리드할 거 다 리드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영철의 매력을 조금 알겠어요. 예, 영철이 부끄러워하면서 할 말을 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 표현을 할 걸 다 해요. 빼거나 미안해서 안 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래도 다 표현합니다. 옥순에게도 호감은 있지만 하는 거는 옥순에게 고마움이죠. 호감이 아니라. 나한테 관심을 주는 사람에게 관심이 안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 사람에게 결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산만하기 때문인 거죠. 그 말인즉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는 모습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옥순도 느끼게끔. 순자에게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액션이 좋잖아요. 영철에게 집중하는 리액션이 굉장히 좋단 말이야. 단순히 대화만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리액션이 굉장히 찰지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영철이 당연히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순자에게 또 그 마음을 표현을 안 하느냐? 해요. 순자님하고 대화하고 싶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대화를 요청하는 건 남자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 보였어요. 부끄러워하면서 표현할 거 다 합니다. 이러니까 기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적극적이라는 거고.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철은 기준이 있어요. 그냥 몰라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부끄러워하고 목소리도 작지만 자기 기준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회만 주어지면은 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밖에서는 이렇게 판을 깔아주지 않잖아요. 친구도 없다니까. 소개팅 당연히 없겠고. 먼저 다가가서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러니 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능숙하게 나오지 않는 것 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강단은 있는 거죠. 원래가 심지가 있게 기준도 명확하게 있고, 그러니까 생각은 바로 잡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기완이요. 진짜 상처 대단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되게 영리한 전법인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영수처럼 툭 쳐져서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물론 이제 영수의 입장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갑자기 영자에 대한 마음을 딱 다른 데로 트는다는 게 웃기기도 하겠죠. 근데 영자한테 계속 가자니 영자가 나를 선택하지 않고 영식에게 갔다는 거는 나와 나눴던 대화가 영향가가 없다는 건데, 그럼 내가 영자한테 계속 가는 게 의미가 있나? 고민이 많아질 수 있지만 생각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돼요. 상철이라고 그런 고민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자기는 현숙이 마음에 들었고 현숙은 또 자기를 뽑았고 해서 현숙과 대화를 했는데 뭔가 아니다는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그냥 바로 끝났을 리가 없잖아요. 뭐가 아니었을까? 어떻게 더 맞춰봐야 될까? 다음에 무슨 대화를 해봐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바로 다른 사람도 알아봐야겠다라고 탁 다리를 펼치는 게 여기 들어왔을 때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빠르게 생각을 정리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영수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영수 자체가 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 생각이 많아지면은 매력 발휘를 못 하는 거예요. 영숙이 영호와 이제 데이트한 이후에 영호와 굳어지는 게 아니라 오케이, 영호는 이 정도 알아봤으면 됐고 다음 사람을 알아볼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그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거는 영숙도 마찬가지고 순자도 마찬가지고 둘 다 영수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쉽게 못 다가가는 거예요. 영수가 풍기는 아우라 자체가 쉽게 저 얘기 좀 해요 라는 것들을 말 걸기가 힘들어요. 이건 제가 저번 방송부터 얘기했던 거죠. 영수가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영수가 먼저 영숙에게 대화 좀 요하면 엄청 반길 거예요. 순자처럼. 그래서 영수가 지금 빨리 생각 정리를 해야 돼요. 영자한테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영자는 믿어두고 다른 여자 출연자하고도 좀 알아볼 건지를 빨리 생각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영수가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여자들이 다른 데로 돌고 있는 거예요. 영철에게는 옥순의 이런 과한 에너지 그리고 이런 압박들이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죠. 이건 영철이 아니어도 남자, 여자 통틀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상대방 이성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면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제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에너지가 크고 그러니까 뿜어져 나오는 게 활발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정도의 옥순의 에너지를 그냥 되게 귀엽고 투정으로 느끼는 반면에, 영철같이 에너지가 활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저 정도도 과도한 부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더 영철을 짜증나게 만들 거예요. 기분 나쁘게도 만드는 거고. 이제 옥수는 이게 뭐 이렇게 별거라고? 라고 하는 건데 사람마다 별게 아닌 것도 있거든요. 중요한 우선순위가 다른 법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왜 이렇게 애견남 같아, 애견스러워 이러면은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 너 생각해서 내가 대답을 해주려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내 배려를 이렇게 무시해? 라고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옥순이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기완이요. 그래요. 지금 생각은 생각이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여기서 할 건 해야 된다는 건 어쨌든 이 공동체 남녀 12명이 모여서 같이 솔로나라에서 활동하는 거기서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의무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의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는 일이잖아요. 그러려면은 활동을 해야죠. 즉 사회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물론 머리는 심란하고 영자 때문에 머리가 심란하겠지만 그래도 활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과 어떻게 엮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최소한의 열어두는 건 필요합니다. 뭐 대놓고 뿌리고 다니지는 못하더라도 그랬으면 좋겠긴 하겠는데 영수가 그렇게만 하면 아마 난리 날 것 같은데 영수가 그런 인간까지는 아닌가 봐. 매력은 넘치는데 막 뿌리고 다니진 않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사회성은 갖춰야죠. 저는 왜 자꾸 영수 응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면 안 돼요. 자기가 지금 어떤 여자에게 다가가서 관계를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이 안 정해져서, 왜냐하면 영자와의 그런 시그널이 본인이 오해였나? 착각이었나? 라는 생각에 지금 약간 정신이 멘붕이 왔잖아요. 생각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간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들어가 그냥 자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물론 자면서 생각이 정리될 수도 있겠지만 봐야지 자기가 뭘 할지가 생각이 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봐야지 본인의 감정도 정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할 거면 들어가 자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 무책임한 얘기예요. 자, 이거는 그냥 깨알 같은 재미 요소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자세를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마음이 있고 관심이 있는지가 좀 알 수 있거든요. 등받이에 몸을 젖히고서는 누워있죠. 이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영호는 영자에게 관심이 있다고 해서 데리고 나왔는걸요? 네. 하지만 지금 영호가 관심 있는 사람이 없나요? 있죠. 영호는 영숙과 지금 제일 관심이 커요. 근데 지금 시간은 많고 영숙만 알아보자니 다른 사람도 궁금은 했고,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영식 같은 사람은 난 영자야. 그럼 다른 사람은 다 배제하고 영자하고 이게 돌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 이 사람 좋아 라고 노선을 정했지만, 다른 사람도 사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은 했다 해서 그거를 그냥 알아보고자 하는 최소한의 그 욕구 충족을 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대단히 저 사람과 괜찮다 싶으면 갈아타야지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애초에 처음에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사소한 그런 궁금증들을 한번 해소해 보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욕구를 그냥 덮는 사람이 있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호는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걸 자리에 앉았을 때 그런 적극성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뒤에 슥 누워서 툭툭툭 물어보고 있는 거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늘 제가 나는 솔로 방송하면서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지만 이런 얘기에 석 넘어가서 끝났네, 난 안 되네, 절대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내가 뚫어낼 거야, 내가 나한테 넘어오게 할 거야 하고 막 이 사람에게만 달려들면은 이게 개부담스러운 거고, 늘 말하지만 솔로나라는 12명의 남녀가 모여있는 이 공간에서 해야 될 모습들, 즉 역할, 사회성이죠. 그걸 지켜나가면서 틈틈이 이 사람에게도 계속 시도를 하라는 얘기지, 이 사람에게만 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저 얘기 듣고 난 저 어땠네, 똑같이 다 할 거는 다 하면 됩니다. 그러다 기회가 생기면은 영자님 얘기 좀 해요. 혹은 꼭 따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공용거실에서 술 먹다가 옆에 앉아서 그냥 한두 마디 짧게 5분 10분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요리하다가 뭐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생기면은 그 얘기도 좀 나누면서 뭐 당근 보면서 당근 되게 잘 써시네요. 맞다, 요리 자격증 있다고 하셨죠? 요리 자격증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요리는 웬만큼 하시겠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눠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하나 탁 걸려가지고 쭉쭉쭉쭉 대화가 진행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배제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할 건 해야 돼요. 데프콘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요. 영자 같은 여자에게 다가가려면은 솔직한 패를 까야 된다.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했다가는 잣됩니다. 여러 명에게 다 골고루 다 뿌리셔야 돼요. 그래야 영자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영자에게만 나 너 좋아해. 네가 영식에 마음이 있다고 해도 난 너를
너에게 내 표현을 다 할 거야. 이러면은 개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망하는 거야. 예. 제발 좀 이 패널들 좀 바꾸면 안 되나? 너무 지금 몇 년 차인데 아직도 저런 소리를 하고 있지? 이러면은 이러다가 영재가 딴 데 가잖아요? 딴 데 가거나 혹은 다른 남자와 대화 좀 나누잖아요? 그럼 영식은 개불안해지는 거예요. 물론 진짜 사람이 진짜 난 무조건 영자다 싶을 수 있겠지. 근데 고작 이틀 차야.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이틀 봤는데 다른 여자 다 빼고 영자가 최고예요. 영자만이 제 무조건 평생의 인연이에요. 이게 더 웃기지 않냐는 거죠, 저는. 다 골고루 알아봐야죠. 여기에 내가 영자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내 인연을 만나러 온 거잖아. 영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연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왜 배제하냐는 거죠. 나를 위해서라면은 이게 지금 처자빠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뭐 영자님과 서로 잘 되고 있는데 영자의 눈치가 보이잖아요. 보이겠지. 그러니까 영자의 눈치가 안 보이는 선에서 기본적인 사회성과 다른 사람들하고도 어느 정도 친분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답답하다 진짜. 이거를 뚫어서 뭐 나무를 부러뜨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지극히 남자들의 결과 중심적 사고예요. 이게 남성성과도 직결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남자끼리 연애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가 여자와 연애를 한단 말이에요. 여자는 결과 중심적인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해요. 지금 순간순간의 과정이 잘 만들어져서 결과는 그에 따라 언제든 A에서 Z까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과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남자가 결과 중심적인 사고로만 연애를 했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썸이 망하는 거예요. 연애가 되고 나서는 나만의 이제 남성적인 방식으로 여자를 강하게 이끌어주는 게 맞지만 썸을 탈 때는 여자의 사고 방식과도 어느 정도 주파수를 맞춰가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도끼질 뚫는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마음을 비워야 돼. 뭐 둘이 잘 되고 있으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한테도 기회가 생기면 한번 이야기나 나눠볼게요.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지. 아, 저 틈을 뚫을 수 있을까? 아, 뚫으려면은 저 사람한테만 가야 되는 건가? 에너지를 얼마나 쏟아야 되는 건가? 몇 번을 더 다가가야 되는 건가? 무슨 끝판깨기입니까? 뭐 게임 왕깨요? 영수야, 흑화해라 그냥. 에이씨. 그냥 이 계약 이렇게 된 건 영자와 딱 알콩달콩 5박 6일 썸 타서 최커 돼야지. 이딴 생각 버리고 그냥 매력이나 존나게 뿌려라 그냥. 그래서 시청자 도파민만 빡빡 터트려 주라 그냥. 나 분석 좀 많이 하게. 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영수야. 해 가자. 영수는 이런 데에서 이제 매력이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본적으로 이 공간에서 다 같이 모여서 사회적인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진짜 영수의 매력이 아주 압도적으로 올라가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상 할 수 있는 그냥 얘기들, 그런 행동들 이런 걸 툭툭 던지는 거여서 영수의 매력이 진짜 많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영수랑 얘기도 나눠보고 싶다 생각하는데 영수가 그 이상 적극적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수의 아우라 자체가 사람이 편하게 만들진 않아. 근데 매력은 있고. 그래서 영수가 각성을 해야 돼요. 흑화를 해야 돼. 그러면 진짜 요번 기수는 볼만해진다. 영수가 진짜 흑화만 해주면 돼. 드디어 내가 기대하는 모습이 나오는 건가? 보여주라 영수야. 순자 찍고 영숙 찍고 옥순 찍고 다 뿌려 그냥. 가자. 누르라고. 자, 이거 깨알 같은 포인트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술이 보이니까 얘기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할 때 특히 이제 기준 같은 거 얘기할 때요. 앞에 이런 추임새 넣으면은 깨알 같지만 쓸모가 있습니다. 전 진짜 거짓말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요거 별거 아닌데 은근 잘 먹힙니다. 여러분들 써보세요. 안녕. 이렇게 열어두고 대화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솔로 나라에서 인연을 찾으러 왔다면 더더욱 그게 필요하죠. 보자마자 첫눈에 뿅 가는 연애 그런 썸 뭐 낭만 있고 아름답죠. 근데 결혼을 이제 바라보고 진짜 내 평생을 함께할 그런 반려자를 찾는 마음이라면 좀 더 내 마음에 대해서 내가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 평생의 반려자를 단 이틀 만에 정한다는 게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고, 자 궁예질 하나 하겠습니다. 옥수는 이번 기수 끝날 때 저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핀트를 전혀 못 잡고 있어요. 내가 관계를 주도하자 이게 핀트가 아니에요. 포인트는 집중하자죠. 근데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본인 생각이 너무 갇혀 있어가지고 본인이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주도하자 하게 되면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상대방에게 집중하자로 가야 돼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상대방과의 대화에, 상대방과의 데이트에
관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더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더 하겠다는 게 되는 거니까 더 망하지. 기완이요. 상철이 진짜 엄청 열심히 움직이네. 야, 빠르다. 아주 그냥 본인이 여기 딱 솔로나라에 입소하면서 뭐 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영수는 조금 멘붕이 와가지고 생각 정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상처는 생각이 정리할 그게 없이 되게 빠르게 다음 행동을 이어가는 거 보면은 확실히 이런 사람이면은요 짝을 찾아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알아보고 3, 4일째부터는 이제 누구도 이제 노선을 정해서 쭉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은 자세예요. 되게 좋은 자세라는 표현이 맞나? 되게 효율적인 자세입니다. 자, 계속 강조해 드리는 거죠. 상대방에게 전 당신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외모가 좋다, 그냥 좋다, 끌리는데 이유가 있나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당신이 했던 말 이런 것들이 좋았어요. 당신이 보여준 행동 이런 게 좋았어요. 그걸 얘기해야 돼요.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말 잘하는 사람 좋아하거든요. 자기소개에서 영수님이 보여줬던 그 모습이요. 이러니까 영숙이 납득을 하는 거예요. 상처는 그걸 되게 잘해요. 현숙 때도 그랬고 지금 쭉 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절대 빼지 못합니다. 이거는 그냥 본인에게 말하고 싶은 거를 인터뷰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 빼야 돼요. 저 영수 빼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영수님은 매력적이지만 저한테 다가오지 않는걸요. 그 남자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하기 싫어요. 저는 영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못 뺍니다. 여기서 영수가 대화 좀 할 거야 하는 순간 바로 헤벨레하고 나갈 겁니다. 자, 제 손을 잠깐만. 양손 다 걸었죠? 뭘 걸지? 자, 이거는 이제 자기를 우선순위로 뽑아주고 있는 영호에 대한 단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영호가 너무 좋아서 영호에게 막 이런 걸 해주고 싶어, 이런 마음 있긴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자기는 이제 여러 사람을 알아보고 있잖아. 그 와중에 아직은 나머지 사람들은 날 좋아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날 좋아한다는 확신이 있는 영호를 잘 관리해 둔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안녕. 자, 이 얘기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 충분히 저 아니어도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영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이성에게 관심이 있는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뭐가 돼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개인적인 이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다른 사람들은 떠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는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곳이잖아요. 라고 관점을 그렇게 갖고 솔로나라에 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철처럼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제 기준은 변함이 없어요. 저는 제가 누군가한테 갖고 있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만 얘기할래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인 거죠. 다만 대다수가 이제 영철 같기보다는 이렇게 공유하고 나누는 이제 그런 곳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영철의 모습이 사회성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남자들이 봤을 때. 자, 두 번째 선택 시간이네요. 그럼 오늘도 결국 데이트는 못 보겠구만. 오늘은 뭐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별로 영향가가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데이트가 있으니까. 일단 선택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영수는 순자를 선택했습니다. 확실히 순자가 좀 마음 표현을 많이 했죠. 이거 또 전략적으로 또 분석을 해야 되나요? 영수가 이런 계산을 갖고 하진 않았겠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상황을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더 호재가 될 겁니다. 영수가 자기한테 노력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그런 정서가 이 솔로나라에 깔리게 됐기 때문에 그동안 영수에게 다가가는 게 겁나서 그 아우라 때문에 무서워서 다가가지 못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영수에게 더 적극적인 구애를 하게 될 겁니다. 순자를 보면서 되네? 영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무서운 애가 아니었구나. 되게 사람이 의외로 순박한 면이 있네? 이렇게 느끼게 될 겁니다. 재밌어지는데? 영호는 뭐 영숙에게 가겠죠. 와, 영호가 영숙 지나쳤어요. 와, 얘 의외다. 어디로 갈까? 와, 이거는 진짜 의외입니다. 이거 뭔가 미방분이 있을 것 같은데? 뜬금없이 현숙이라고? 오늘 현숙 분량 아예 없었는데? 영호하고 뭔가 있는 거 떠나서 아예 현숙은 분량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다고?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그런 거면은 약간 패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간 이 나는 솔로 방송을 쭉 돌려보면요, 보통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제 1순위였던 영숙하고도 깨지기 마련입니다.
영숙도 물론 당연히 각자 여러 명 알아볼 수 있다. 왜냐면 영숙도 본인도 1, 2, 3순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영호가 현숙을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그걸 존중해 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다만 기본적으로 데이트를 선택하는 데에서만큼은 1순위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그래도 나름 이 솔로 나라의 암묵적인 룰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써버린다고? 1순위가 아닌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숙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주 크나큰 동요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이러면 영어 좀 말아먹을 수 있어요. 차라리 따로 밖으로 불러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영어가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은 실수를 한 거죠. 자, 지금 예상을 막 벗어나는 선택이 있는 가운데 영식만큼은 뭐 너무 투명하죠. 영자겠죠. 자, 영철은 뭐 순자에게 가겠죠. 순자가 이렇게 투표도 받을만 했죠. 누가 봐도 이번 회차에서 여자 출연자 중에 가장 열심히 한 건 순자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인기남 둘에게 받을만 합니다. 순자가 다른 여자 출연자들에 비해서 외모나 뭐 직업이나 성격이나 압도적으로 뛰어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남자 둘에게 선택을 받았을까? 모르겠다면은 이번 회차 곰곰이 한번 보세요. 알게 될 겁니다. 누구보다도 남자들에게 리액션을 잘해서 누구보다도 남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했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생각만 얘기하거나 자기 할 말만 하거나 아니면 산만하게 굴거나 혹은 뭐 내숭 떨거나 발 빼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물론 내숭은 있었죠. 여자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다 마음을 까발리진 않았죠. 하지만 적어도 딴소리를 하거나 싫은 티를 내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자기 할 거 다 했단 말이에요. 제일 기대 안 되는 남자 출연자입니다. 광수. 누구 선택하든지 관심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뭐 한 게 없어. 이번 회차의 현숙만큼이나 정말 분량이 없어요. 그냥 맘대로 해라 너는. 제발 광수야 매력 좀 보여주라. 다음 주에 데이트 때 내가 기대할게. 이번 주 너무 없었으니까 다음 주에 뭐 하나 좀 보여줘라. 제발. 자, 상철이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현숙과는 데이트도 해봤고 1대1 대화도 해봤고 그리고 그 외 다른 여자 출연자들하고도 다 한 명씩 데리고 나와서 대화를 했어요. 여기 있는 남녀 출연자 통틀어서 진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상철, 두 번째가 순자. 이 둘이 최고예요. 이번 회차는 상철, 순자가 가장 분량이 많이 확보가 됐어요. 남자분들은 상철 거 보시고 여자분들은 순자 유심히 보시면 돼요. 야, 이렇게 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영숙이 영호에서 상철로 확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데이트를 봐야 알겠지만 또 재밌는 되게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저는 사실 영수의 그 각성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다른 출연자들이 엄청나게 급변을 해주네. 이제부터 슬슬 거리가 많아지겠는데요. 중간에 끼어있는 정수가 어떡해. 정숙도 이게 참 다 편집돼가지고 나온 게 없으니까 뭐 할 말이 많진 않은데 그래도 가끔 이제 간간히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정숙도 사람이 되게 괜찮은 사람일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데이트를 해야 기회가 있지. 정숙 자체가 다른 여출들에 비해 적극적으로 남자들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자기한테 말을 건다면 나가는 스타일인데 여기는 남자들에게 정숙이 그렇게 존재감이 있지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정숙이 매력을 보여줄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거 누굴 탓해? 남 PD의 기운이 정숙에게 몰려들어서 뭐 2순위 데이트라든가 아니면 랜덤 데이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 정숙이 좀 데이트를 해야지 남자들과 대화해볼 기회가 생겨야 뭐 매력이 나올 텐데 좀 괜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걸 보니까. 잘 봤습니다. 이제부터 슬슬 재밌어지는구만. 역시 이게 저번 기수 때도 그렇고 초반 회차에 좀 노잼이면은 뒤로 갈수록 재밌더라고요. 역시 영수, 저는 아직까지 기대를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눈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제 연애 상담 짬바가 몇 년인데 슥슥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만 봐도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바로 됩니다. 영수는 절대 사장될 스타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포텐이 터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꿀잼을 안겨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엄청난 매력을 뿜게 될 거예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